오늘의 주제는 공포회피형 특징 분석인데요. 이 유형의 특징을 알아보고 왜 인생이 망하게 되는지 제 경험을 들어서 한번 낱낱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성격이 참 부럽죠. 그래서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회피하지 말자 생각을 하고 마주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한 번쯤은 회피를 하게 되고 그게 인간관계 그리고 업무의 실패로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인생이 망한 것 같다. 이런 기분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성격 유형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왜 자꾸 회피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회피형 성격은 가까워지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처음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거리를 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나는 괜찮아. 난 혼자가 편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대방이랑 가까워지게 되면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마음으로는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죠. 표현을 못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감정이 너무 흔들려서 결국은 내가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피형 성격이 왜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어렸을 적에 겪었던 감정적인 상처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심하게 혼나거나 부정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가 울면 울지 말라고 하거나 기분 나쁜 걸 표현했는데 무시당하거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숨겨야 하는 것들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걸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회피형이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는 이유는 거부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다시 한번 상처받을까봐 이런 생각 메커니즘, 트라우마가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피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어렵겠죠. 불안한 상황을 회피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편한 내 마음을 해소할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좋지 않다. 왜냐하면요. 관계에서 소중한 내 인연들이 전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애든 그리고 우정이든 누구와 함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갈등은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갈등이 생겼더라도 그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친밀감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과 생각을 말하면 떠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갈등이 생겨도 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얘가 나랑 관계를 개선하기 싫은가 보다. 분명히 뭔가 불만이 있는데 나한테 말을 하지 않는 걸 보면 더 이상 나랑 가까워지기 싫은가 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과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굴뚝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서로를 향하고 있는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관계가 끊어진다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요?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소중한 인연이 결국에 떠나가게 되고 한 명씩 그렇게 떠나가다 보면 결국 나는 혼자 남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건 저도 정말로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도망치는 습관이 인생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사람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내가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어려움 하나에 딱 부딪히기 시작하면 여기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회피하고 도망치는 습관이 내 인생의 전반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냐면 무언가 하나를 끝까지 해내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해내지를 못하니 내가 한 경험에 대한 결과가 쌓이지 못하고, 결과가 쌓이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현재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루어냈다면, 회피형 성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가 다시 또 다른 것들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가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회피형 성격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피형들이 주로 하는 대표적인 행동 2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있고요. 2번째로는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소통을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내 생각을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생각의 전원을 차단해버리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말로 했을 때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아 라고 해서 일단은 물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소중한 지인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더 몰아붙이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회피형 성격을 가진 본인에게도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 꼭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회피형 성격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갈등 상황에 마주했을 때, 혹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상황이 이러해서 대화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혹은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조금만 나를 기다려줄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걸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우리 회피형 성격 같은 경우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하게 내 감정을,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내 마음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단어, 정말 짧은 문장으로라도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가벼운 생각부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나 배가 너무 고파서 돈가스를 먹으러 가고 싶다 라든지, 오늘은 좀 피곤하네, 이런 식으로 가볍지만 나의 상태를 상대에게 전할 수 있는 말들을 꾸준히 연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마음이 상한 경우에는 이렇게 연습을 해도 입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꾸준하게 내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을 연습하신다면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정말 짧은 한 문장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 한 문장이 항상 회피하고 외면하기만 했던 분들의 인간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이전보다 훨씬 유연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작게라도 내 상태를 표현하는 말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나를 드러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이 좋아한다 라는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회피형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아예 드러내지 않아서 오히려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일지라도 누군가에게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답답함이 해소되고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하지 마시고 조금씩 내 생각을 표현해보는 것부터 일상에서 꾸준하게 시작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회피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회피형의 소통 방식은 어떤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왜 회피형 성격이 인생이 망하는지, 건강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두려움은 무지에서 나온다. 어려움을 회피하는 성격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회피로 인해서 생기는 무지함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패를 오히려 내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나의 무지함을 덜어주는 공부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도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망만 가면 인생에서 남는 것이 없잖아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우리가 하루에 0.01mm만 움직이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의 도전이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더더더더더더더 작고 소심한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해보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가 직접 몸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